문 대표님, 남 비판하지 말고 집안 단속부터 하십시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자당 의원의 천안함 음모론 옹호 발언을 감싸기 위해 자충수를 뒀습니다. 지난 27일 서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천안함 폭침 사건이 북한 소행이라는 데 반론의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이 문재인 대표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으나 문 대표는 뜬금없이 새누리당이야말로 군대조차 안 다녀온 이들이 많은 안보에 무능한 정당이라며 동문서답을 했습니다. 국가안보에 대해 진심으로 생각하는 제1야당의 대표라면 새누리당의 병역 문제를 거론하기 전에 자당 의원의 심준치 못한 발언에 대한 훈계를 먼저 했었어야 합니다. 그것이 대표의 역할이고 책무입니다. 자당 의원에게는 훈계의 말 한마디조차 못하고 애꿎은 타당에게 화살을 돌리는 것은 성숙하지 못한 태도입니다. 더욱이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의 병역 문제에 대해 다시 하겠습니다. 더욱이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의 병역 면제 문제에 대해 말할 처지가 아닙니다. 현역 국회의원 중 병역 면제자는 새누리당이 22명, 새정치민주연합이 29명입니다. 문 대표의 논리대로 군대에 안 다녀와서 안보에 무능하다면 객관적, 수치적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이 훨씬 무능합니다. 설 위원장의 발언이 얼마나 위험천만한지 문 대표가 모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안보에 여야가 없는 것처럼 안보에 당대표와 소속 의원이 다른 행보를 보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문 대표는 문제의 본질을 벗어난 정부와 여당 비판하기에 몰두할 게 아니라 집안 단속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사.29 선거는 잘못을 바로잡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선거입니다. 4.29 재보궐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재보선은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종하는 구통합진보당이 헌법재판소의 해산 심판을 받아 생긴 선거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그 통합진보당에게 국회 진출의 문을 열어줬습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에 대해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에 대한 판결을 앞둔 비대위 회의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 청구는 정치적 결사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라며 해산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정당 해산 심판이 선고된 후에는 트위터를 통해 너무나 안타깝다. 헌재 결정으로 통진당만 없어진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도 상처 입었다며 유감을 표현했습니다. 지역 일꾼이 아닌 잘못된 인사들의 국회 진출로 지역은 뒤처졌고 다시 재보선을 치르며 국민의 지갑에서 나온 아까운 세금이 선거 비용으로 낭비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성적 성찰과 반성적 고려가 없으니 같은 역사가 반복될까 두렵습니다. 이제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국민들의 어려운 경제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경제 발목 잡기에만 몰두해온 새정치민주연합에 지역민들의 준엄한 경고를 보내야 합니다. 집권 3년차에 접어든 집권 3년차에 접어든 박근혜 정부의 경제 살리기에 힘을 보탤 수 있는 확실한 지역 일꾼을 국회로 보내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4월 29일은 제대로 된 안보정당, 진짜 경제정당을 선택해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4.29 재보궐선거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무원 연금개혁 실무기구 기한 내에 단일 합의안을 이뤄야 합니다. 오늘 양당 원내대표가 주례회동을 갖고 공무원 연금개혁 실무기구의 명칭, 활동기간을 비롯해 공무원 연금개혁안의 내용과 입법 처리 일정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입니다. 실무기구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단일 합의안을 반드시 도출하기로 그 목적을 밝혔습니다. 반드시 단일 합의안을 이뤄서 이번엔 국민을 절대 실망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실무기구가 단일 합의안을 만들어내려면 야당이 알파, 베타 등 모호한 수학기호에만 숨지 말고 정확한 숫자를 제시해야 합니다. 공무원 연금개혁의 성공이 밝은 미래 대한민국으로 가는 첫걸음인 만큼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와 공무원 노조, 정부 등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최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안보정당, 경제정당을 강조하며 수권 능력을 증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수권 능력을 제대로 입증해 보이려면 공무원 연금 개혁이라는 숙제부터 풀어야 합니다. 이번에도 장애 세력과 강내 강경론에 끌려다닌다면 다시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장애 세력과 당내 강경론에 끌려다닌다면 문 대표의 경제 안보 정당론은 허망한 고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새누리 중소기업 성공버스입니다. 새누리당 중소기업 성공버스가 오늘 전국 투어를 시작합니다. 불공정 경쟁 근절과 벤처 창업 활성화 등을 2박 3일 동안 서울, 대전, 광주, 청원, 부산, 대구, 청원이 여기 잘못된 것 같은데요. 다시 하겠습니다. 불공정 경쟁 근절과 벤처 창업 활성화 등을 2박 3일 동안 서울, 대전, 광주, 청원, 부산, 대구 등 6개 도시 산업 현장을 살핍니다. 특히 오늘 출정식에는 김무성 대표 최고위원을 비롯한 당 지도부도 참석해 구로 디지털밸리에 소재한 벤처기업의 IT 벤처기업들과 창업보육센터 등을 방문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합니다. 산업계에는 9988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고 근로자의 88%가 중소기업 근로자라는 뜻입니다. 중소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살고 우리나라가 삽니다. 새누리당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특위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이번 버스 투어를 통해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소상공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이를 향후 특위 활동과 의정 활동에 반영해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겠습니다. 천안함 교과서 관련입니다. 최근 고교 교과서 8종 중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해 기술한 교과서가 3종밖에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천안함이 역사 교과서에 정확히 기재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국회 교육문화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서른 의원이 천안함 폭침 사건의 교과서 기재를 반대하며 교과서에 올릴 만큼 틀림없는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교문위 위원장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니 매우 위험한 일이고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소모적인 논쟁에 우리 아이들이 휘둘리지 않도록 교육과정에서 천안함 폭침 사건을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도로 침하 사고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서울 시내 두 곳에서 잇따라 도로 침하 사고가 발생하여 또다시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강남구 코엑스 사거리 앞에서 지름 1m, 깊이 30cm 규모로 집안 침하 현상이 나타나 달리던 오토바이가 걸려 넘어져 2명이 다쳤고
오후에는 신촌 현대백화점 인근 도로에서 폭 3m, 길이 1m 크기로 도로 지반이 내려앉아 하수도 준설용 15톤 트럭이 전복돼 인도를 덮쳤습니다.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도로 침하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관계부처와 서울시는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정확한 원인 규명을 하고 철저한 점검과 예방책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